서울 강서구의 좁은 골목길, 그곳에서 3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진수 자동차 정비소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정비소였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시멘트 바닥에는 오래된 기름때가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인근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었다. 까다로운 고장덕 고쳐내는 김진수 사장의 실력 때문이었다. 그런 정비소에 202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26살의 박지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그녀는 졸업을 앞두고 현장 실습을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실습 의뢰서를 내밀었다. 김진수 사장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거친 손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여학생이 자동차 정비를? 요즘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 그가 중얼거렸다. 그래, 뭘 배우고 싶은데?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요. 지혜의 답변은 단호했다. 엔진 정비부터 전자 시스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김 사장이 실소를 터뜨렸다. 야심이 대단하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일단 기본부터 배우자고. 정비소 내부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리프트에 올려져 있었고 곳곳에 각종 공구들과 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5명의 정비사들이 각자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얘들아, 새로운 실습생이다. 김 사장이 직원들에게 지혜를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지혜가 밝게 인사했지만 정비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기름때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은 그들에게 깔끔한 옷차림의 여학생은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다. 이서준이야. 부반장이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대충 인사했다. 여기서 뭘 배우겠다고? 엔진 정비요. 지혜가 당당하게 답했다. 서준이 코웃음을 쳤다. 엔진 정비? 이론이랑 실제는 하늘과 땅 차이야. 손도 더러워지고 힘도 많이 들어. 괜찮아요. 각오는 되어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 사장은 지혜를 정비소 한쪽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온갖 고장난 엔진 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일단 여기 정리부터 해봐. 김 사장이 말했다. 이 부품들 중에 쓸만한 것과 폐기할 것을 분류해보라고. 지혜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부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손에 든 것은 심하게 녹슨 피스톤이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았지만 지혜는 세심하게 관찰했다. 대학에서 배운 금속공학 지식을 떠올리며 두개 정도와 내부 손상을 추정해 보았다. 이 피스톤은 표면 녹슬었지만 내부 구조는 괜찮아 보여. 연마 작업을 하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은 갈라진 실린더 헤드였다. 균열이 여러 곳에 있었지만 지혜는 그 패턴을 자세히 분석했다. 이 균열들은 대부분 표면적이야. 용접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내압 테스트는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의 작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다른 정비사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부품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품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작은 노트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처 식당으로 향했지만 지혜는 계속 작업을 이어갔다. 김 사장이 이를 눈치채고 다가왔다. 점심 안 먹어? 조금만 더 하고 먹을게요. 지혜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답했다. 김 사장은 지혜가 정리한 부품들을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지혜는 부품들을 단순히 좋음, 나쁨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수리 가능성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리해 놓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판단이 대부분 정확하다는 것이었다. 이 피스톤들 정말 재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해? 김 사장이 물었다. 네, 표면 연마와 링 교체만 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가 자신 있게 답했다. 하을. 김 사장이 생각에 잠겼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도 이 정도로 세밀하게 부품 상태를 분석해 본 적은 드물었다. 혹시?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부품들로 완전한 엔진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 저 코철 덩어리들로? 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점심을 먹고 돌아온 서준이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뭘 가지고 엔진을 만든다고? 저기 있는 폐부품들로요. 지혜가 설명했다. 하하.
서준이 크게 웃었다. 대학교에서 이론만 배워서 그래. 현실은 달라, 학생. 다른 정비사들도 모여들어 지혜의 말을 듣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혜는 굴복하지 않았다. 웃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해볼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사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좋아, 그럼 내기를 해볼까? 일주일 안에 정말로 작동하는 엔진을 만들어내면 남은 실습 기간 동안 진짜 정비 기술을 가르쳐 줄게.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지혜가 물었다. 계속 부품 정리만 하는 거야. 김 사장이 답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일주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좋아요. 해보겠어요. 그날부터 지혜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다. 그녀는 매일 새벽 6시에 정비소에 나와서 밤 9시까지 작업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용 가능한 부품들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었다. 지혜는 각 부품을 마이크로미터와 다이얼 게이지로 정밀 측정했다. 피스톤의 마모도, 실린더의 진원도, 밸브 시트의 접촉 상태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대학에서 배운 측정 기술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했다. 이틀째 되는 날, 지혜는 본격적인 부품 가공에 들어갔다. 먼저 피스톤부터 시작했다. 표면의 녹을 제거하고 미세한 스크래치를 연마 작업으로 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세심함이 빛났다. 야, 저 학생 정말 꼼꼼하네. 한 정비사가 중얼거렸다. 저 정도 정성이면 뭔가 나올 수도 있겠어. 다른 정비사가 대답했다. 서준도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점점 지혜의 작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고 세밀했다. 셋째 날, 지혜는 실린더 헤드 수리에 착수했다. 균열 부위를 차이기 용접으로 메우는 작업이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혹시 용접해봤어? 김 사장이 물었다. 학교에서 실습을 조금. 지혜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김 사장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혜에게 용접기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걱정과 달리 지혜의 용접 실력은 상당했다. 꽤 하는데? 서준이 놀라며 말했다. 지혜의 용접선은 깔끔하고 균일했다. 대학 동아리에서 철야로 연습한 결과였다. 균열 부위를 완벽하게 메운 후 그녀는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조립 작업이 이어졌다. 지혜는 각 부품의 조립 순서와 토크값을 정확히 계산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작업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피스톤 클리어런스가 0.05mm인데 이게 맞나? 지혜가 김 사장에게 물었다. 김 사장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걸 알아? 측정해봤어요. 이 정도면 적정 범위 안에 들어가죠? 지혜가 확인했다. 맞아, 정확해. 김 사장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다. 여섯째 날, 드디어 조립이 완료되었다. 고장난 부품들로 만든 엔진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다. 외관상으로는 새 엔진과 거의 차이가 없어 보였다. 정말 대단해. 한 정비사가 중얼거렸다. 아직 작동하는지 모르잖아. 서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마지막 날 아침, 정비소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엔진 주위로 모여들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지혜는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연료 시스템, 점화 시스템, 윤활 시스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동을 걸어볼 시간이 왔다. 자, 해보자. 김 사장이 말했다. 지혜가 시동 스위치를 눌렀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연료 공급을 다시 확인해보자. 지혜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연료 펌프와 인젝터를 다시 점검했다. 작은 막힘을 발견하고 청소한 후 세 번째 시도를 했다. 부르르르. 엔진이 살아났다. 처음에는 불규칙하게 떨렸지만 곧 안정된 아이들링 상태로 들어갔다. 와, 정말 된다. 믿을 수 없어. 정비소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김 사장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했다. 정말로 해냈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일주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지혜가 고장난 부품들로 완전한 엔진을 만들어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SNS를 통해 동영상이 공유되고 지역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다. 실습생이 만든 기적의 엔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지혜의 정비소는 갑자기 유명해졌고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정말 저 엔진이 고장난 부품들로 만든 거예요? 한 방문객이 물었다. 네, 일주일 만에 혼자서 만들었어요.
김 사장이 자랑스럽게 답했다. 지혜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고급 세단 한 대가 정비소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혹시 박지혜 학생 계신가요?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혜에게 쏠렸다. 지혜는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다. 저예요.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며 자기소개를 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파워트레인 개발팀의 이민호 팀장입니다. 현대자동차요? 지혜가 놀라며 되물었다. 네, 박지혜 학생이 만든 엔진에 대해 들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정비소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현대자동차 연구소 팀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다. 이 팀장은 지혜의 엔진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각 부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립 상태를 점검하고 실제로 시동도 걸어보았다. 놀랍습니다. 이 팀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구현한 것을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지혜가 겸손하게 답했다. 특히 이 용접 부분. 이 팀장이 실린더 헤드를 가리키며 말했다. 전문가 수준이에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학교 동아리에서 연습했어요. 지혜가 답했다. 이 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지혜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박지혜 학생, 저희와 함께 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비소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팀장의 말을 듣고 있었다. 무슨 뜻이세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엔진 개발 연구원으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이 팀장이 또렷하게 말했다. 지혜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졸업도 안 했고.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과 창의성입니다. 이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지혜 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혁신적 사고죠. 김 사장이 입을 벌린 채로 서 있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부품 정리나 하던 실습생이 갑자기 현대자동차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엔진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으로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폐기 예정인 엔진 부품들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예요. 리사이클링 엔진 프로젝트요? 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의 일환입니다. 박지혜 학생이 여기서 보여준 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이 팀장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지혜에게 건넸다. 여기에 자세한 제안서가 들어 있습니다. 급여, 복리후생, 업무 내용, 연구 환경 등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간을 좀 주시면? 물론입니다. 이 팀장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중요한 결정이니까 충분히 고민해 보세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신입사원을 뽑지만 이렇게 직접 스카우트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명 정도예요. 박지혜 학생의 재능을 그만큼 높이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지혜가 물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팀장이 답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 팀장이 떠난 후 정비소는 한동안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지혜야,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말 대단한 기회네? 네, 지혜가 멍한 표정으로 답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당연히 가야지. 서준이 흥분하며 말했다. 현대자동차라고 얼마나 큰 기회인데. 다른 정비사들도 동조했다. 맞아.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복잡했다.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것은 꿈 같은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그날 밤 지혜는 집에 돌아가서 이 팀장이 준 제안서를 천천히 읽어봤다. 내용은 정말 놀라웠다. 연봉은 신입사원 기준을 훨씬 넘어섰고 연구 환경도 최고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세계 최첨단의 엔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다.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과연 자신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학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자신이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이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정비소에 출근했다. 김 사장이 그녀의 침울한 표정을 눈치챘다. 밤새 고민했구나? 김 사장이 물었다. 네, 솔직히 무서워요. 지혜가 솔직하게 답했다. 제가 과연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이 지혜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혜야, 너는 일주일 만에 고철 덩어리로 엔진을 만들어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한 거야. 하지만 그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실제 연구소에서는 더 어려운 일들이. 운? 김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운으로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네 실력이야, 지혜야. 서준도 다가와서 말했다. 지혜야, 난 처음에 너를 얕봤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 너는 진짜야. 그래, 우리가 모두 봤잖아.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른 정비사들도 동조했다. 하지만 지혜의 고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저녁 때 지혜는 대학교 지도교수님께 전화를 걸었다. 김 교수는 자동차공학과에서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베테랑이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지혜야, 요즘 소문이 자자하더라. 정비소에서 엔진을 만들었다며. 네, 그런데 교수님,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지혜는 현대자동차의 제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교수는 조용히 들은 후 말했다. 지혜야, 이건 정말 놀라운 기회야. 내가 40년간 이 분야에 있으면서도 이런 직접 스카우트는 몇 번 못 봤어. 하지만 제가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준비라는 게 뭐야? 김 교수가 반문했다. 학위는 종이 한 장이야. 진짜 중요한 건 네가 가진 열정과 실력이지. 너는 이미 그걸 증명했잖아. 김 교수의 말이 지혜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그런데 교수님,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실패? 김 교수가 웃었다. 지혜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너 같은 사람이 실패할 리 없어. 설령 실패한다 해도 그 경험 자체가 너에게 큰 자산이 될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지혜는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다. 지혜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 그녀에게 김 사장이 제안을 했다. 지혜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 뭘요? 이번에는 더 어려운 도전을 해보자. 저기 있는 트럭 엔진 완전히 망가진 거 있잖아. 그걸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지혜가 김 사장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정말로 처참한 상태의 대형 트럭 엔진이 있었다. 화재로 인해 심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였다. 저건 너무 심하게 손상된 것 같은데요. 그래,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지.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다면? 김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지혜는 망가진 트럭 엔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정말로 심각한 상태였다. 실린더 블록에는 큰 균열이 여러 개 있었고 피스톤들은 완전히 녹아내렸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다.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만 일부 부품들은 여전히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해보겠어요. 지혜가 결심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어려운 도전이었다. 지혜는 먼저 엔진을 완전히 분해했다. 하나하나 부품을 꺼내며 상태를 파악했다. 이 크랭크샤프트는 괜찮네요. 지혜가 중얼거렸다. 표면만 청소하면 재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서준이 놀라며 물었다. 화재 손상을 입었는데도? 네, 내부까지는 손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혜가 설명했다. 이틀간의 작업 끝에 지혜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완전히 망가진 것 같던 트럭 엔진을 다시 살려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 사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혜야, 너 정말 천재 아니야? 서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 순간 지혜는 확신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주 목요일 지혜는 이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박지혜입니다. 지혜씨, 결정하셨나요? 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이 팀장의 기쁨이 전해졌다.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졸업은 다음 달인데. 괜찮습니다.
졸업하시는 대로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인턴으로 주말에 나와서 적응 기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혜는 정비소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지혜야, 정말 잘했어. 김 사장이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같은 인재가 큰 무대에서 활약해야지. 사장님, 여기서 배운 것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리고 가끔 놀러와. 여기는 언제나 내 집이야. 2024년 6월, 지혜는 마침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첫 출근을 했다. 거대한 연구소 건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박지혜 연구원님이시죠? 이 팀장이 반갑게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먼저 연구소를 한번 둘러보시죠. 이 팀장은 지혜를 최첨단 연구시설들로 안내했다. 수억 원짜리 장비들, 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들. 이곳이 우리 팀이 사용하는 실험실입니다. 이 팀장이 한층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저기가 박지혜 연구원님의 자리예요. 지혜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보며 가슴이 벅찼다. 박지혜 연구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팀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팀장이 주변 사람들을 불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트레인 설계팀의 최민수입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 인사했다. 저는 재료공학팀의 김소영이에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혜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혜 씨 소문 많이 들었어요. 최민수가 말했다. 정비소에서 폐부품으로 엔진 만든 그 유명한. 맞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소영도 동조했다. 지혜는 부끄러워하며 답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운이 아니에요. 이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실력이죠. 그리고 그 실력을 여기서 마음껏 발휘하시면 됩니다. 지혜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폐차 엔진 부품 재활용 시스템 개발이었다. 전국의 폐차장에서 나오는 엔진 부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폐차 엔진 부품의 80% 이상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팀장이 설명했다. 현재는 20%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어요. 80%요? 지혜가 놀라며 물었다. 네,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박지혜 연구원님의 아이디어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혜는 도전의식이 생겼다. 정비소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일단 폐차장부터 직접 가보는 게 어떨까요? 지혜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 팀장이 동의했다. 다음 날 지혜는 팀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대형 폐차장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정말로 수많은 폐차들이 쌓여 있었다. 이게 다 버려지는 거예요? 지혜가 놀라며 물었다. 네, 대부분 고철로 팔리거나 매립되죠. 폐차장 관리자가 설명했다. 지혜는 폐차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엔진 부품들을 살펴봤다. 정비소에서의 경험 덕분에 어떤 부품이 재활용 가능한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다. 이 부품들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혜가 중얼거렸다. 정말요? 최민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물론 분류 작업과 가공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70, 80%는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부품들의 사진을 찍고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마치 정비소에서 했던 것처럼. 연구소로 돌아온 지혜는 밤늦게까지 폐차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다. 팀장님, 지혜가 흥분하며 이 팀장에게 달려갔다. 왜 그래요? 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지혜는 자신이 만든 분류 시스템을 설명했다. 그녀는 폐차 엔진 부품들을 손상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다른 재활용 방법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1단계는 그대로 재사용 가능한 부품들이에요. 2단계는 간단한 청소나 연마만 하면 되는 것들이고 3단계는 부분 수리가 필요한 것들. 이 팀장은 지혜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놀라워했다. 이거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요. 지혜가 계속 설명했다.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부품 상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거예요. 제가 정비소에서 배운 노하우를 AI에 학습시키는 거죠. AI요? 네, 사진만 찍으면 자동으로 부품의 재활용 가능성과 필요한 작업을 판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팀장은 감탄했다. 박지혜 연구원님,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지혜의 아이디어는 팀 전체의 관심을 끌었다. 다른 연구원들도 모두 놀라워했다. 이런 접근법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김소영이 말했다. 실무 경험이 있어서 가능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최민수가 동조했다. 지혜의 아이디어가 승인되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다. 지혜는 AI 개발팀과 협력해서 부품 인식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단 제가 직접 부품들을 분류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어요. 지혜가 제안했다. 혼자서요? 너무 많은데. AI 개발팀의 박 과장이 걱정했다. 괜찮아요. 저에게는 이미 경험이 있거든요. 지혜는 정말로 혼자서 수천 개의 부품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작업했지만 그녀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워했다. 지혜 씨, 좀 쉬면서 해요. 김소영이 걱정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재밌어요. 지혜가 밝게 답했다. 정말로 그녀에게는 이 일이 즐거웠다. 정비소에서 했던 일의 연장선 같았다. 다만 규모가 훨씬 클 뿐이었다. 한 달 후 지혜는 마침내 프로토타입을 완성했다. AI 시스템이 사진을 보고 부품의 상태를 판별하는 시스템이었다. 테스트해볼까요? 지혜가 말했다. 그들은 새로운 폐차장에서 가져온 부품들로 테스트를 했다. 놀랍게도 AI 시스템의 정확도는 95%에 달했다. 와, 정말 된다. 최민수가 환호했다. 이거 상용화 가능한 수준이에요. 박 과장도 놀라워했다. 지혜의 프로젝트는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임원진들까지 관심을 보였고 회사 전체 발표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발표 당일, 지혜는 긴장했지만 자신감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폐차 엔진 부품의 재활용률을 현재 20%에서 85%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혜가 발표했다. 또한 연간 약 5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청중들은 놀라워했다. 신입연구원이 이런 혁신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발표가 끝난 후 현대자동차 김 회장이 직접 지혜에게 다가왔다. 박지혜 연구원님, 정말 훌륭한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혜가 깊이 인사했다. 이런 창의적 사고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혁신적인 연구 부탁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녀의 재활용 시스템은 실제로 전국 주요 폐차장에 도입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혜 자신의 변화였다. 그녀는 이제 팀 리더가 되어 후배 연구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지혜 팀장님, 이 부품은 어떻게 판별해야 할까요? 새로 들어온 연구원이 물었다. 일단 균열의 깊이를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내부 구조 손상 여부도 확인하고. 지혜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그 모습은 마치 1년 전 정비소에서 김 사장이 자신을 가르쳐주던 것과 똑같았다. 어느 날 오후, 지혜는 오랜만에 김진수 정비소를 찾았다. 정비소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혜다. 김 사장이 반갑게 외쳤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혜가 밝게 인사했다. 어떻게 지내? 회사 생활은 어때? 정말 좋아요. 그런데 가끔 여기가 그리워요. 지혜가 솔직하게 답했다. 그럼 됐어. 뿌리를 잇지 않는 게 중요하지. 지혜는 정비소 구석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새로운 실습생이 부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새로운 실습생이에요? 지혜가 물었다. 이번에 온 김민지라는 학생이야. 너처럼 열심히 하고 있어. 지혜는 그 실습생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서 실습했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고 지혜를 바라봤다. 정말요? 선배님이세요? 네, 1년 전에 여기서 실습했어요.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고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와, 대단해요. 여기서 열심히 배우세요.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혜가 격려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1년 전을 떠올렸다. 고장난 부품들로 엔진을 만들던 그때 자신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성공이나 인정이 아니었다. 정비소에서 배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었다. 지혜는 스마트폰을 꺼내 SNS에 글을 올렸다. 1년 전 오늘 저는 작은 정비소에서 고장난 부품들로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도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분 후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지혜야, 정말 자랑스럽다. 김진수 선배님 최고. 서준, 언니 진짜 멋져요. 김민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팀장의 댓글이 있었다. 박지혜 팀장님, 내일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이에요.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확신이 있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확신이. 그리고 그 확신은 작은 정비소에서 고장난 부품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진정한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